총선 전에 북한이 어떤 행태로든 이렇게 도발을 할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그걸 ICBM을 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이번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이 ICBM을 쓰면 본인이 감당이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경 대체로 확 돌아설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ICBM을 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서해 5도를 하나 공격을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중간에 있는 게 소청도인데 섬이 작아요. 군인도 아마 1000명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해병대. 북한에 제일 가까이 붙어 있고요. 주민도 한 200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청도 정도를 이렇게 100년도가 있고 대청도가 있고 중간에 소청도, 연평도, 우도 이래 있어요. 근데 소청도가 방어하기가 제일 어려운데 만약에 북한이 소청도를 공격을 해서 점령해 놓고 뭐 싸움이 돼도 되지 않은 채 포로로 상당히 잡혀 있는 채 협상하는 국면이 되면 이게 문 정권에 유리할 건가 불리할 건가를 봤을 때 과거에는 폭풍이 있다 그러면 문 정권에 굉장히 불리했는데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이 도발을 하면 나는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왜? 평화로 가야 된다. 그래서 북이 지금 미국과 상대로 해서 도발 카드를 저는 못 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ICBM을 쏘는 행태나 이런. 그렇기 때문에 북이 지금 어떤 행태로든 서해 5도 중에 하나를 잡아가지고 협상 국면으로 제가 볼 때 한 30분이면 끝날 건데 상황이에요. 그래서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지리한 협상 그런 부분에 들어갔을 때 뭐 미국도 한장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 또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서로 작동하는가도 북이 좀 체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중국이 나오고 협상장으로 이런 상황을 유도해 갈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내가 김정은이라면 그 카드를 쓰겠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참패한다기보다도 아니 그런 변수가 나왔을 경우 그러니까 그런 변수가 저는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지만 국지적 도발 말하는 거예요? 국진 도발의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들은 그러니까 집권세력이 뭉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한수장의 평화 이야기 저는 그때는 다 들어가죠. 그때는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70년 동안 분단 이후에 지배해왔던 하나의 영토를 그러니까 하나 뺏기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가 평화 입에 넣었던 짱돌 맞죠. 제 생각에는 아마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바로 그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차라리 위성을 가장한 ICBM을 쏠지 몰라도 아까 나왔던 김정은의 무슨 뭐 행동 같은 게 혹시 어떨까요 나왔는데 연말로 지금 여러 가지 시한도 나오고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또 마침 미국 내부의 트럼프는 일단 하원에서 탄핵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이런 과정인데 한 번 더 연말 한반도 정세 어떻게 제가 좀 보십니까? 들으니까요. 미국 내부에서 하원이 이제 그 민주당에서 통과시켰지만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무리수가 돼가지고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하원 민주당 쪽에서 이제 상원으로 보내는 걸 주저하면서 트럼프의 실정을 중심적으로 최근에 공격하고 났을 때요. 그 대표적인 실정이 이제 북한 문제, 비핵화 문제를 북한이 2년 동안에 예. 핵의 무기 숫자나 ICBM의 성능이 훨씬 개선되었다. 그래서 당신은 2년 동안에 안 쏘고 실험 안 했다라는 걸로 성과를 잡는데 실제로 2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이 업그레이드 되었다. 핵 능력이. 이런 부분으로 지금 트럼프를 공격하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 날카로운 상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매단되는 업적 중에 하나가 이걸로 공격받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이 만약에 미국에 대한 자극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더 트럼프가 비핵화 하면서 뭐 김정은이 좋은 친구다 지켜보자 뭐 협상이 열릴 거다 이런 말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 내부의 상황이요.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좀 공격적으로 미국을 향한 도발을 하게 됐을 때는 미국이 곧바로 제한적인 어떤 보복을 할 가능성도 그래서 트럼프가 전혀 기대치 않은 예기치 않은 형태로 북에 대한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이제 완전히 또 다른 이 북 위기로서 자기가 그걸 갖다가 강력하게 리더십 있게 대처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180도 틀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미국 국내 정세가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거다. 예, 그러니까 대선에서요. 그래서 마무리 짓게요. 그래서 결국은 김정은 입장에서 미국을 겨냥해서 직접적인 도발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결과를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기보다 그렇다고 김정은이 여기서 도발을 안 하고 넘어가면 김도 북한에 지금 자기들 그 참모들한테 면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소청도 얘기를 하셨구만.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예상치 못한 행태에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김정은과 트럼프가 이 얼핏 보면은 완전히 서로 1대1에서 뭔가 협상을 하고 대결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차이잖아 이거는. 그랬을 때 그 북한이 자기 온 힘을 쏟아가지고 만든 그 핵을 갖다가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를 했다면은, 그리고 거기에 모라토리움을 지켜내고 그 동상이 발사 기지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파괴하고 했다면은, 저는 이 미국이 어떤 단계적인 어떤 그 해법을 갖다가 솔루션을 제시했어야 된다 이래 보는데, 그걸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금방 이야기한 대로 김정은 또 이 북에서 자기의 어떤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거 속에서 뭔가 지금 바보꼴이 돼서는 안 되니까 또 뭔가를 해야 되는, 이 자칫 잘못하면 이 악수를 갖다가 뚫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말 전까지 어떤 이 ICBM이 됐든 SLBM이 됐든 뭔가 그걸 갖다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몰렸다 이래 생각하는데, 저는 이 트럼프가 첫 발을 디딘 거는 좋은데, 거기서 이 제재라든지 뭐 숨통을 터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터지니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해가지고 마치 또 신냉전이 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고 하는데, 저는 트럼프가 재선돼서 또 나름대로 할 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정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단계적인 어떤 이 제재에 대해서, 그리고 체제 안보에 대해서 그걸 한다면은 얼마든지 사찰단이라든지 이거 다 수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많은 역할을 했지만, 미국이 그러니까 꽉 막혀가지고, 예를 들면은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이 관광은 제재 없는데도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잖아,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깝깝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깝깝할 거고 한데, 결국 이 문제는 좀 미국이 풀어야 된다 봅니다. 트럼프가 풀어야 된다. 본인이 그냥 이 모라토리엄 상황만 자기가 자랑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세계 의 평화와 어떤 그걸 번영을 위해서는 정말 본인이 이제 한 걸음 나가줘야 된다 이래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중국이나 북한이 트럼프의 재선에 어떤 이전에 북한이나 중국이 재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 또는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됐을 때 협상을 하자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이 오히려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북한은 지금 상당히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지금 올 연말로 스스로 설정해놓은 한반도 정책 비핵화에 관련된 데드라인이 지금 다가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이야기하자면 내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무역은 일찍 그랬지만 지금 인력 송출 문제는 올해 말로 다 끝나야 됩니다. 물론 중국이나 소련, 러시아가 그 부분에서 틈을 열어줄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도 미국이 아마 그렇게 쉽게 틈을 안 줄 겁니다.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내년에 들어서게 되면은 결국은 외환 수의원들 중에서 인력 송출까지도,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위조 지폐나 위패와 관련된 이런 것들도 이제는 다 맡겨가는 상황에서, 오로지 러시아나 중국에서 이래저래 눈치를 보고 열어주는 뒷문으로서 경제를 의존을 해야 되는데, 장기적인 통치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더더욱이나 여기도 트럼프가 재선까지 덜커덩 되어버리면은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 얘기되고, 이런 상황에 되고, 김 소장 말대로 트럼프가 얘기되고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 되겠지만, 미국 시각은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아마 5, 60년 되면 그 말이 맞을런지 몰라도 그 이후에 한 50년 동안 북한 또는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졌던 말 바꾸기, 뒤통수 치는 이런 전략들에 의해 갖고 이제 신뢰가 다 무너졌다고 보면 돼요.
차지영 교수 얘기를 오늘 마무리 총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제가 생각한 관건은 그러니까 지금 지금 주요 플레이어는 그러니까 김정은인 것 같아요. 김정은이 그러니까 지금 이 협상판을 깰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마 지금 이제 이 모든 것이 그게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이제 좌지우지가 될 건데, 근데 사실 이 협상판이라는 거 이 깨는 부분도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 발목에 채운 족쇄거든요. 그 누가 뭐 연말까지 그 협상 시한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상당히 조바심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가 꿈쩍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저렇게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앞서 우리 황 소장도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상당히 어떤 데드라인을 완전히 넘을 경우에는 미국이 어떻게 놓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김정은도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 이 판은 결론적으로 판은 깨지 않는다. 깨지 않는 대신 자기가 스스로 이 채워놓은 이 족쇄를 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아마 벼랑끝 쇼는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아마 지속적인 도발의 형태를 계속적으로 높여나가겠지만 결정적인 레드라인 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수준 관리를 하면서 결국 트럼프의 재선 여부까지 보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뭔가 다시 하나의 국면 전환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러고